이 디자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략 21년쯤에 거리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가 들어간 반팔티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패션에 관심이 없다면 요즘 흔히 보이는 신생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 리는 1889년에 설립된 브랜드로 꽤나 긴 역사를 가진 데님 브랜드인데요. 한국에서는 워낙 캐주얼하게 전개되는 브랜드라 리라는 브랜드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아예 데님 브랜드였다는 사실을 모르시기도 하는데, 리는 리바이스와 랭글러와 합쳐져 3대 미국 데님 브랜드로 뽑힐 정도로 명성이 높고 심지어 과거에는 리바이스보다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현재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브랜드로 운영되며 과거 헤리티지의 느낌과는 다르게 전개되지만은 일본에서는 과거 아카이브를 메인으로 운영하며 아직까지 역사 깊은 데님 브랜드로 활동 중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리바이스와 견주던 데님 브랜드 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오리지널 제품들과 과거 리바이스 제품의 차이점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야기, 미국 서부를 장악했던 100년이 넘은 데님 브랜드 리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골드러쉬로 인해 광부들이 입을 옷을 제작했던 게 리바이스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 리는 리바이스와 비슷한 연도에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광부들을 위해서 옷을 제작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초반에는 옷을 판매하던 브랜드도 아니었죠. 리의 창업자인 헨리 디바이드 리는 미국 중서부 쪽의 캔자스에서 4명의 사업 파트너들과 HD 리 머컨타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당시 리는 전 세계에서 식료품과 기타 필수품을 공급받아 건조식품점과 식료품점을 배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사람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구가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무역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기회를 틈타 리는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1899년에 노션 카탈로그에 나온 리의 제품을 보면 공기총, 사과버터, 야구장갑, 커피 분쇄기, 원단, 문구 및 학용품, 화장지, 호루라기 및 우스터스 쇼스 등 말 그대로 대부분의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월마트나 코스트코, 한국 기업으로는 이마트나 다이소쯤 될까요? 이마트에서는 자주라는 PB 상품의 옷을 판매하고 있고 다이소 역시 최근 5,000원짜리 후리스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리도 마찬가지로 두 브랜드처럼 후에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미국에는 인구가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늘고 노동자가 늘자 작업복을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리는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옷을 수입하는 게 아닌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죠. 아까 전에 나온 카탈로그에 원단이 있었는데 대기업답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왔겠죠. 그렇게 캔자스주 셀리나의 첫 의류 공장을 열어 제품을 만드는데 이때 만든 제품은 데님 팬츠가 아니라 작업복으로 사용될 유니온 올즈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상하이를 모두 보호하는 작업복을 오버홀이라고 부르는데요. 리가 만든 유니온 올은 최초의 오버홀 디자인으로 이 제품으로 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 리는 점차 의류 회사로 전환하며 빠르게 확장시키는데요. 리는 이때 자신들이 만든 오버홀을 더욱 단단한 소재 데님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리는 버디 리라는 인형을 만들어 전국의 리 매장에 판매했는데요. 카우보이, 코카콜라 배달원, 철도 노동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버전의 제품들과 동시에 자신들의 제품을 입힌 버전도 판매하는데 이때 버디리가 입은 옷을 보면 데님으로 만들어진 오버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디리는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마케팅이었는데 1962년에 단종된 이 인형은 무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인형이었다고 해요.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 마케팅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던 리는 1925년 카우보이 진 리 101을 출시하는데요. 이것이 현재까지 리의 대표격 모델인 리 라이더스 101 모델의 시발점이 됩니다. 당시 서부는 동부보다는 약간 거친 이미지가 있었고 이 영향으로 서부 영화라고 부르는 카우보이들이 등장하는 멋진 영화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 모델명을 카우보이 팬츠라고 짓고 후에 라이더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라이더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라이더가 아닌 말을 타는 라이더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당시 로데오 경기와 카우보이들을 겨냥한 리는 이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단어인 라이더를 사용했고 서부에 거친 느낌을 주고 싶었던 리의 목적이 적중했는지 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리 제품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리는 패션 브랜드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리가 리바이스보다 인기가 많았다고도 해요. 리도 리바이스처럼 당시 여러가지 청바지와 재킷을 출시하는데요. 리는 1927년에 처음으로 지퍼를 사용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당시 바지와 작업복 등에 최초로 지퍼를 달았다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버튼 플레이가 익숙했기에 꽤나 파격적인 행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 뒤에 Z가 붙으면 지플라이, 즉 지퍼가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라이센스 영상에서 다뤘듯 현재 리는 한국에서 라이센스 브랜드로 활동 중인데요. 2020년 BK브가 리와 계약하기 이전 사실 리는 한국에서 쌍방울과 라이센스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 플랫폼이나 구제 매장을 가보면 과거 쌍방울 제품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에 판권을 매각했다고 해요. 그렇게 다시 등장한 BK브가 운영하는 리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제품을 출시하기에 다소 데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전개 중인 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972년 주식회사 호리코시 상해가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83년에 리의 주인인 VF 코퍼레이션과 합병해서 리 재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에서 리는 라이센스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리의 근본 아카이브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볼 수 있죠. 사실 한국에서도 리 아카이브 모델을 전개 중이긴 합니다만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카이브 제품이 주 제품군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죠. 한국에서 복각은 마이너한 분야라 아카이브 제품군이 메인이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데님에 관심이 크게 있지 않다면 두 브랜드의 제품을 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리 라이더스 101 모델과 리바이스 501을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브랜드의 가죽 패치인데요. 리바이스의 가죽 패치를 보면 두 마리 말이 청바지를 찌질해 하는 디자인, 일명 투홀스 패치 디자인을 사용하는데요. 리는 심플하게 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큐에이트, 뒷주머니 스티치 디자인인데요. 리바이스는 독수리의 모양을 참고했다 하는 일명 갈매기 스티치 디자인을 띠고 있고, 리는 솥불의 실루엣을 참고했다 하는 S자 모양의 스티치, 레이지 S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은 아큐에이트뿐만 아니라 뒷주머니 라벨의 위치 또한 다른데요. 뒷주머니 옆에 레드탭을 단 리바이스와 달리 리는 주머니 위쪽에 라벨을 달았습니다. 뒷주머니의 모양 또한 두 제품의 디자인이 다르죠. 당시 두 브랜드가 경쟁하던 시기라 그런지 이런 디테일에서 사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애플과 갤럭시의 디자인 싸움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이는 디테일들 이외에도 기능적인 부분의 디테일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우선 당시 과거 리바이스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과거 광부들을 위한 리바이스 바지는 지금 사라진 몇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요. 우선 바지 뒤쪽에 벨트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신치백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장을 줄이기 위한 벨트 용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도 리지드 데님들은 크게 사서 몸에 맞춰야 됐으니 당시 사람들도 데님을 크게 구입한 뒤 신치백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춰 입었다고 해요. 현재는 일부 제품들에서 신치백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리바이스의 바지를 보면 신치백을 포함해 뒷주머니, 앞주머니, 그리고 가랑이에도 리벳을 달아서 내구성을 높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리의 바지를 보면 뒷주머니에 리벳을 달지 않고 스티치로 보강하는 바텍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리가 리벳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청바지를 만드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광부들의 옷으로 시작한 리바이스의 바지는 내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 리벳을 사용했는데요. 과거 리벳의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는 리벳의 결합 방식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리벳은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을 펀칭기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부착시킵니다. 이 과정 중에 리벳이 튀어나오게 디자인이 되죠. 하지만 말을 타고 다니는 카우보이를 위한 바지 뒷면에 리벳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면 리벳이 긁어서 안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지 앞쪽은 리벳을 사용하고 뒷주머니는 바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앞쪽에 받는 리벳들 역시 평평한 디자인의 리벳을 사용하게 되죠.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고 전에 말한 신치백도 리벳과 마찬가지로 현대에는 차 시트에 손상을 주는 디자인으로 리바이스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치백을 없애고 히든 리벳을 사용하는 등 디테일들이 살짝 바뀌는데요.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마이너한 디테일인데요. 우선 리가 리바이스보다 미디가 깁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디가 길면 앉을 때 여유가 있어 말을 탈 때 편하게 앉을 수 있게 길게 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핏이 리바이스보다 슬림하게 약간 테이퍼드 핏으로 제작된다 해요. 또한 특이하게 리의 데님은 레프트 핸드 트윌인데요. 이는 데님 원단이 만들어질 때 실의 방향입니다. 데님은 능직이다 보니 특정 패턴이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 패턴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우능, 왼쪽으로 올라가면 좌능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일단 워싱도 다르게 나오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험상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이런 디테일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여러 차이점은 당시 재킷에도 보이는데요. 현재 데님 재킷은 세 가지 디자인으로 나뉘어 그 형태에 맞춰 여러 브랜드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는 바로 리바이스에서 나온 제품의 순서죠. 1900년대 나온 타입 1을 시작으로 1953년에 등장한 타입 2, 그리고 1960년대 생산된 타입 3인데요. 청바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나오는 데님 재킷들 역시 과거 리바이스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의 재킷을 보시고는 타입 3의 영감을 받은 제품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리는 1930년대 리 101J를 출시하고 이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디자인으로 고정됩니다. 즉 시기상 타입 1에서 2 사이에 출시되었으니 타입 3는 물론 타입 2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디자인이죠. 그래서 리바이스가 타입 3를 시작할 때 리의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루머가 있기도 해요. 청바지와 마찬가지인 차이점을 빠르게 보자면 우선 청바지와 같이 좌능으로 만들어졌고 신치백을 없앤 뒤 어드저스트 벨트를 넣습니다. 어드저스트 벨트는 어드저스터라고도 불리면서 가끔 바지에서 보이는 디테일인데요. 신치백처럼 거슬리지 않고 허리를 잡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청바지와 같이 핏도 리바이스보다 슬림하죠. 눈에 크게 띄는 차이는 스티치와 주머니인데요. 각진 리바이스 주머니와 다르게 리는 동그랗고 기울어진 주머니 디자인입니다. 이 기울기가 바지 주머니와 반대 모습을 띠는데요. 이는 주머니를 사용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물건을 꺼내려면 오른손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과 달리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물건을 꺼내게 되는데요. 이때 편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디자인입니다. 또한 버튼 부분에 지그재그 스티치가 있는데 이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로 간혹 다른 자켓에서도 보이는 디테일입니다. 추가로 타입3와 착각하게 하는 전면 스티치인데요. 타입3는 점점 폭이 좁아지는 세모 모양인 반면 리 101 재킷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네모난 디자인입니다. 추가적으로 리에는 이런 자켓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리의 자켓 디테일에 코드로이 카라가 추가된 디자인입니다. 1932년에 101LJ로 출시된 이 모델은 후에 스톰라이더라는 모델명을 가지게 되고 이 자켓이 리를 상징하는 자켓이 되죠. 당연히 헤리티지가 긴 브랜드인 만큼 다른 디자인의 제품군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는 이 세 가지 모델이 리를 대표하는 제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를 상징하는 세 가지 디자인을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 중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의 가죽 패치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리의 데님은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리바이스의 재킷들보다 리의 재킷 디자인을 더욱 선호하고 스톰라이더보다는 101J 쪽을 더 좋아해서 과거 빈티지샵에서 쌍방울에서 생산했던 리 101 자켓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남들과 다른 브랜드와 디자인이니까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죽 패치는 뭐 벨트 하면 안 보이기도 하고 자켓의 사소한 디테일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 취향이 생기는 게 옷질할 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비록 나한테만 보이는 디테일이지만 옷도 결국 일정량을 넘어서면 자기 만족의 영역이니까요. 또한 워낙 캐주얼한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복가 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리의 라이센스 활동이 꽤나 많은 불평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리바이스에서도 이런 로고 플레이 제품을 판매 중이고 이전부터 리는 편안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퍼를 달기도 하고 월마트에서도 판매하고 현재에는 잘 보이지 않는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며 꽤나 여러 모습으로 운영했다는데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든 과거 그들의 아카이브는 변하지 않기에 얼마든지 다시 과거 아카이브 제품을 활성화할 수도 혹은 재해석한 여러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걸 원해서 한번 말해봤어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 더욱 멋진 한국 브랜드들이 생겨날 때 리 역시도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토대로 제품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 리의 제품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